여운우이.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행복한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아들을 여러 명 두었으나 딸이 없어 늘 아쉬워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딸을 갖게 해달라며 산신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신님, 저희에게 예쁜 딸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아이를 정성껏 키우겠습니다. 간절히 빕니다. 부부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는 정말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을 낳았습니다. 딸은 태어날 때부터 어여쁜 얼굴에 해맑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고 보는 이마다 흐뭇해할 만큼 사랑스러웠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딸인지라 부부는 그녀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형들도 어린 여동생을 끔찍이 아끼며 그녀가 다치지 않도록 돌봤습니다. 딸은 사랑받으며 자라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아름다움과 순수한 모습은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점차 자라면서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의 가축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생각했던 일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소, 돼지, 닭 등 집안의 동물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니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부는 이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큰아들에게 밤새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아, 내가 오늘 밤 가축들이 있는 곳을 지켜보거라. 혹시 짐승이 들어와 가축들을 해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아야겠다. 큰아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밤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가 본 광경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소의 항문에 기름을 칠한 손을 집어넣어 간을 빼먹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두 눈을 의심했지만 차마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그럴 리가 없다는 마음과 부모님의 충격을 생각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큰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밤새 지켜보았지만 그 역시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도 부모님께 이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답답한 마음에 막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막내야, 내가 오늘 밤 가축들을 지켜보거라. 내 형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니 내가 제대로 알아내야겠다. 막내 아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고 집안의 가축들이 있는 곳을 밤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이 또다시 소의 간을 빼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내 아들은 이를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동생이 소의 간을 빼먹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부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사랑스럽기만 했던 딸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막내 아들에게 화를 내며 감히 내 누이 동생을 모함하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다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막내 아들은 쫓겨나 다른 마을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막내 아들은 열심히 살며 스스로 자리를 잡았고 나중에는 현명하고 착한 여인을 만나 결혼도 하였습니다. 그는 새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향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막내 아들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한번 고향집에 다녀오고 싶소. 부모님과 형들은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만류했습니다. 여보, 고향집에 가는 것은 위험할지도 몰라요. 여전히 누이 동생이 집에 있다면 당신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막내 아들은 고향집을 보고 싶은 마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다녀오겠소. 부모님과 형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평생을 살 수는 없소. 아내는 막내 아들의 굳은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병 3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병들을 가져가세요.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하나씩 던지면 됩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막내 아들은 병들을 받아들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사람도 가축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진 집안에서 홀로 남아있는 이는 바로 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라버니, 오랜만이에요. 오랜 세월 어디에 계셨나요? 그녀의 표정은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어딘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안치며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오랜만에 오셨으니 제가 맛있는 것을 만들어 드릴게요.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막내 아들은 마음속으로 위기를 느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부추전이 먹고 싶구나. 부추를 따와서 만들어 주겠니? 여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밭으로 향했지만 가기 전에 오빠의 몸에 끈을 묶어 놓았습니다. 오라버니가 도망가시면 안 되니까 이 끈으로 묶어 둘게요. 그러나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막내 아들은 끈을 풀어 문고리에 묶어 놓고 재빨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밭에서 돌아온 여동생은 오빠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달리는 도중 여우로 변신했다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며 오빠를 점점 따라잡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뒤를 돌아보며 아내가 준 병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준 첫 번째 병, 파란 병을 꺼내 던졌습니다. 그러자 새파란 강이 나타나 여동생과 그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은 강물을 헤엄치며 거침없이 따라왔습니다. 막내 아들은 두 번째 병, 초록 병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솟아올라 여동생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찔리면서도 끈질기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붉은 병을 꺼내 던졌습니다. 그러자 불길이 치솟으며 여동생을 휩싸았고 마침내 그녀는 불에 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여동생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지혜와 사랑 덕분에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가족을 지키지 못한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사랑과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구나. 그는 속으로 되뇌며 아내가 있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가족 간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